후배 선배님, 이번 현장에서 진입로를 새로 내야 하는데 사도 개설허가라는 걸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감이 전혀 안 잡히네요. 이거 진짜 머리 아픕니다. 선배나 후배. 내가 드디어 그 골치 아픈 사도 개설허가에 발을 들여놓는구나. 맞아, 사도를 개설하거나 기존 사도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허가가 필요해. 2025년 기준으로도 사도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약 허가 없이 그냥 공사하다가는 큰일 나, 불법이라고. 예전에 내가 직접 신청하면서 진짜 이가 갈리도록 고생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 그때는 정말 밤잠 설쳐가면서 관련 법규를 찾아보고 담당 공무원과 씨름했던 기억이 생생해. 그때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지금까지 현장 업무를 처리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 너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면 분명 큰 자산이 될 거야. 후배 의학 선배님도 고생하셨다니.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드셨어요? 제가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혹시 선배님의 경험담이 있다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도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배음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이해관계인 동의였지. 우리 현장 진입로 일부가 사유지랑 아주 애매하게 맞닿아 있었거든. 사도법 제5조에 따르면 사도를 개설하려면 일정한 구조 기준을 맞춰야 하는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 토지 소유주 등의 없이는 허가 접수조차 안 돼. 이 부분이 핵심인데 법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결국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당시 땅 주인 설득하느라 거의 한 달은 씨름했던 것 같아. 처음엔 완강하게 반대하시다가 수십 번 찾아뵙고 사정 설명하고 혹시나 모를 불편 사항에 대해 철저히 보상하겠다는 약속까지 드리면서 겨우겨우 도장을 받았지. 그때 그 안도의 한숨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 단순한 동의서를 받는 것을 넘어 상호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해. 땅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땅에 다른 목적의 길이 생기는 것이니 소음이나 먼지, 재산권 침해 같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어. 이런 부분들을 먼저 헤아려주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 예를 들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 계획, 공사 완료 후 사도 유지 관리에 대한 약속,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명하게 소통해야만 마음을 열 수 있을 거야. 혹시라도 너희 현장도 사유지가 끼어있다면 소유주와 관계 형성을 잘하는 게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절차가 멈추게 되니까 말이야. 후배업 이해관계인 동의가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였군요. 저는 그냥 동의서 한 장이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럼 법에서 정하는 구조 기준 같은 것도 굉장히 엄격한가요? 길이 폭이나 경사도 같은 거 말이에요. 혹시 폭이 좁거나 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배, 그럼 당연히 엄격하지. 원칙적으로는 도로법에 규정된 기준을 따르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 까다로워. 일반적으로 사도의 폭은 최소 4m 이상을 요구해. 웬만한 길은 이 정도가 기본이라고 보면 돼. 도로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셈이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 현장은 산골짜기에 있어서 지형적인 제약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폭이 3.5m밖에 안 나오는 거야. 처음에는 담당 공무원도 난색을 표하면서 불어 쪽으로 기울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할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법조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지. 밤낮 없이 찾아보니 2025년 개정된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 단서 조항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조항을 근거로 담당 공무원에게 끈질기게 주장했지. 그냥 주장만 한 게 아니라 폭이 좁은 대신 안전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상세한 계획서와 현장 사진, 그리고 주변 지형도를 첨부해서 제출했어. 예를 들면 좁은 구간에는 차량 교행을 위한 비상 대피 공간을 마련하고, 곡선 구간에는 반사경과 서행 표지판을 설치하는 식이었지. 또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한 태양광도로 표지병 설치나 겨울철 결빙에 대비한 염화 칼슘 보관함 설치 계획까지도 제출했어. 단순히 폭만 문제가 아니라 경사가 심한 구간에서는 미끄럼 방지 포장재를 사용하고 배수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우천 식후사 유실을 방지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해. 이런 노력 덕분에 결국 담당 공무원도 내 노력과 대책을 인정해주면서 조건부 허가를 내줬지 뭐야.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처럼 법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정말 중요해. 단순히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지 말고 법적 근거를 찾아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야. 후배와 선배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법조항을 그렇게까지 파고들어야 빠져나갈 길이 생기는 거군요. 단순히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었네요. 저도 앞으로는 법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특히 조례로 완화 가능하다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각 지자체 조례까지 확인해야겠네요. 선배 맞아. 포기하지 않고 법의 틈새를 찾아내는 것도 실력이야. 건설 현장은 늘 변수가 많으니까 융통성 있는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허가가 났다고 해서 바로 그 길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야. 공사를 다 끝내면 반드시 사용검사 사도법 제6조를 받아야 해. 이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사도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불법 사용이지.
실제로 과거 대법원 2005도 16,679 판결에서도 허가 없이 사도를 개설하거나 허가는 받았더라도 사용검사 없이 사도를 사용하면 행정청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확하게 판시했어. 이 말인즉슨 공들여 길 다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사용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심하면 철거 명령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사용검사는 사도가 설계대로 안전하게 시공되었는지 그리고 법적 기준에 맞춰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최종 단계야. 이 단계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보완을 요구받을 수도 있고 심하면 사용 승인이 반려될 수도 있으니 공사 중에도 항상 사용검사 기준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시공해야 해. 마지막까지 행정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비로소 합법적인 사도가 되는 거야. 마치 건물 준공검사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 후배와 그냥 길 하나 내는 건 줄 알았는데 법적 절차가 정말 엄청나게 까다롭네요.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거의 행정과의 전쟁 수준인데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덕분에 나중에 큰 실수를 저지를 뻔한 걸 미리 알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선배하,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신중하고 철저해야 한다는 뜻이지.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팁을 알려줄게. 첫째, 서류 꼼꼼히 준비야. 설치허가 신청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사도의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는 위치도, 사도의 구조를 상세히 담은 구조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토지 사용 승낙서까지 필요한 서류를 단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서류 하나 때문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낭비에 짐만 빠진다고. 심지어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이 반려되거나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각 서류는 요구하는 양식과 내용을 정확히 맞춰서 작성하고 제출 전에는 반드시 여러 번 교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 특히 토지 사용 승낙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인감증명서, 첨부 등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해.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 서류 준비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을 넘어 우리의 계획과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해. 둘째, 법령과 판례 숙지는 필수 중에 필수야. 내가 아까 말했듯이 담당 공무원이 불어 의견을 낼 때 단순히 안 된다고 물러설 게 아니라 관련 법령 조항이나 유사 판례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해. 공무원들도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거니까 내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무작정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야. 특히 사도법 외에도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규들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어야 해. 각 법규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어떤 조항이 우리 현장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한 것이 중요해. 그리고 유사 사례나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선례의 의미를 넘어 특정 상황에서 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돼. 평소에 관련 법령과 판례를 꾸준히 찾아보고 이해해두는 게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야.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전문 서적이나 관련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셋째, 사용검사까지 완료해야 진짜 합법적 사용이라는 걸 잊지 마. 공사가 끝났다고 방심하면 절대 안 돼. 마지막 관문인 사용검사까지 확실하게 받아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비로소 마음 놓고 사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사용검사도 서류 준비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니 공사계획 단계부터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해. 사용검사 과정에서는 시공된 사도가 허가된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준공도서와 실제 시공 상태가 다르면 또다시 보완 명령이 떨어질 수 있으니 공사 중간중간에도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를 꾸준히 확인해야 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명실상부한 합법적인 사도가 탄생한 거지. 후배네 선배님 말씀 덕분에 이번엔 저도 허가 절차를 진짜 꼼꼼하게 챙겨야겠네요. 단순히 시공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행정 업무가 이렇게나 중요하다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선배님처럼 판례까지 들이밀면서 설득해봐야겠습니다. 정말 값진 조언 감사합니다, 선배님. 선배하 그래. 바로 그거야. 나도 그렇게 어렵게 허가받고 나니까 그제야 현장이 원활하게 진행되더라고. 비록 허가 과정은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덕분에 법과 행정이 우리 건설 현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됐지.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현장 기술자는 말이야, 단순히 기술만 잘 아는 걸로는 부족해. 이런 법적 절차까지 꿰뚫고 꼼꼼하게 챙겨야 진짜 실무형 엔지니어가 되는 거라고. 내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거야. 힘내라 후배. 그리고 혹시 또 막히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내가 아는 선에서는 아낌없이 도와줄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언제든 동료와 선배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마. 정리 포인트 2025년 기준,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사도 개설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시장 건수 촌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도법 제사주. 무허가는 불법. 명심도 명심하고 불필요한 행정 처분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말자. 구조 기준은 도로법을 준용하지만 지형적 제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조례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사도법 제5조,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 단서조항.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법을 찾아라. 그리고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 공사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도법 제6조.
사용검사 없는 사용은 불법이니 끝까지 책임감을 가져야 해. 사용검사까지 완료해야만 진정한 합법적 사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자.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허가 없이 개설하거나 사용검사 없이 사용하면 행정청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법원 2005도 16679. 괜히 애써 지은 길을 허물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이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건설 기술자의 자세이다.